1943년 11월 베를린의 밤하늘은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었고 도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그 여파는 베를린 동물원까지 덮쳤습니다. 웅장했던 동물원 건물들은 폐허가 되었고 폭탄은 우리를 부수고 철창을 찢었으며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갔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그날 밤 수많은 생명들이 속절없이 사라져갔습니다. 동물원의 풍경은 참혹 그 자체였으며 살아남은 것은 거의 없었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들의 비명과 폭격 소리가 뒤섞여 베를린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코끼리는 즉사했고 사자는 탈출 직후 사살됐으며 길고 우아한 기린과 육중한 하마 그리고 이국적인 희귀 조류들까지 전쟁은 한 생명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전쟁의 무자비함 앞에 평등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혹한 파괴와 절망 속에서 이 모든 재앙을 뚫고 살아남은 기적적인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그 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와중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예외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기록 속에서 이상한 공백 하나가 발견됩니다. 명확한 시체도 없고 탈출 흔적도 없으며 사망 보고서에도 이름이 없는 동물.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생존자는 다름 아닌 악어 한 마리였습니다. 그 악어의 이름은 세턴이었습니다. 세턴의 행방은 전쟁의 혼돈 속에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고 그의 존재는 곧 역사 속 기묘한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세턴은 1936년 미국 미시시피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대공황을 겪던 미국에서는 동물원의 악어가 흔했고 경제적인 이유로 동물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그렇게 세턴은 독일 베를린 동물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프리카에서 포획돼 독일로 보내졌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동물원에서 세턴은 곧 특별한 존재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국적인 외모와 위압적인 존재감은 나치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될 여지를 충분히 제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시용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그를 제3제국의 힘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활용했습니다. 강력하고 냉정하며 오래도록 살아남는 악어의 이미지는 나치 이데올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언론에는 히틀러가 사랑한 악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선전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세턴을 자주 보러 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히틀러의 애완동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세턴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물론 히틀러가 실제로 악어를 길렀다는 공식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물원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정 동물들을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세턴은 단순히 동물원 우리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전쟁과 선전의 격동 한가운데 놓인 상징적인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 폭격의 밤, 연합군의 맹렬한 공습은 베를린 동물원을 사실상 전멸시켰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사라진 그날 밤, 대다수의 동물들은 폭격으로 즉사하거나 탈출 후 혼란 속에서 사살당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들이 전쟁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망 혹은 사살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괴와 죽음 속에서 세턴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의 칸에는 단 하나의 간결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행방불명. 죽었다는 증거도 없고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 세턴의 흔적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동물원에서 세턴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파괴된 우리를 뚫고 어디론가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지하 어딘가에 숨어들어 생존을 모색했을까요? 폐허가 된 도시에서 먹이도 없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의문만이 남겨진 채 세턴의 행방은 전쟁의 혼돈 속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라짐은 단순한 동물 실종을 넘어
전쟁이 남긴 알 수 없는 공백처럼 여겨졌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46년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 폐허가 된 도시 곳곳에서 재건의 움직임이 시작되던 그 무렵 뜻밖의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베를린 외곽의 한 폐허에서 소련군 병사들이 순찰 도중 놀라운 생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서진 수조의 잔해와 녹슨 철근들 사이에서 놀랍게도 늙은 악어 한 마리가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 악어는 바로 세턴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폭격을 견뎌냈을까요? 먹이도 관리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틴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베를린 동물원 주변에는 슈프레 강을 비롯한 여러 수로가 있었고 파괴된 동물원 우리의 일부는 이러한 수로와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턴이 파괴된 우리의 틈을 타강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서 물고기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하배수로 같은 은밀한 공간에 숨어 혹독한 환경을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생존 경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며 세턴의 생존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피어난 작은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소련은 세턴을 모스크바 동물원으로 이송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히틀러의 상징이나 나치 정권의 선전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쟁의 결과이자 승리한 소련이 획득한 귀중한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수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였던 세턴이 공산 소련의 수도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한때는 세턴이 독일에서 소련으로 옮겨진 것이 히틀러와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련군이 세턴을 발견하고 데려가는 과정에서 히틀러의 개인적인 소유물이라는 소문이 더욱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세턴이 독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퍼진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세턴은 그저 전쟁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은 한 생명체일 뿐이었으며 이념과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서 세턴은 안정적인 삶을 되찾습니다.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먹이가 제공되었고 숙련된 수의사들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대중의 조용하고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세턴은 큰 인기를 얻으며 소련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육사들을 알아보고 친밀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솔로 마사지를 즐기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먹이를 먹는 그의 습관은 사육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면 쇠붙이나 콘크리트 조각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는 평온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렇게 동서이념 대결의 냉전 시대를 살아갑니다. 두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 세턴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세턴은 2010년 추정 나이 84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도 매우 장수하는 삶이었으며 악어로서는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긴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두 개의 극단적인 체제, 즉 나치 독일과 공산 소련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번의 세계 질서,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음을 맞이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을 모두 통과한 생명이었습니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역사적 격변의 순간들을 몸소 겪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동물이 아니라 20세기 인류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들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살아있는 증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잔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세턴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는 정말 히틀러의 악어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전쟁의 신화 속 한 조각에 불과했을까요? 세턴의 이야기는 단지 한 악어의 기적적인 생존기를 넘어 인간의 역사와 이념, 그리고 전쟁이 남긴 그림자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의 삶은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전쟁의 전리품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욕망과 투쟁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베를린이 불타던 그 비극적인 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그때 그 악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 자체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남기는가? 전쟁의 광기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어떤 생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이 질문은 데이브 워커의 미스터리한 죽음처럼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 턴의 이야기는 전쟁의 광기와 생존의 경이로움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와 역사의 의미에 대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역사의 경랑을 묵묵히 지켜보며 우리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